잠 없이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분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은 채 3일이 지나면 사람은 짜증을 느낄 수 있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자면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1964년 1월 한 젊은이가 11일 이상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그의 상태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 시간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았던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 사건은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어요. 또한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죠. 이 실험은 1963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어요. 17세 랜디 가드너와 그의 친구인 학생들 2명이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수면 실험을 해보기로 빠르게 결심했죠.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래 깨어있으면서 이전 기록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60시간 연속해서 일하던 DJ의 기록이 최대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꼬박 11일이었죠. DJ는 시끄러운 음악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깨어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랜디의 경우엔 특히 밤에 바쁘게 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불면증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자신들에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면 부족이 농구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랜디는 활동적으로 지내기로 했고 친구는 랜디가 깨어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해봤죠.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친구는 랜디의 몸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어요. 첫 이틀은 랜디에게 꽤 쉬웠어요. 그는 계속 서 있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죠. 랜디는 즐거운 흥분감을 느꼈고 재미있게 놀았고 운동도 했어요. 그 시간 내내 친구는 일기에 메모를 했죠. 하지만 셋째 날 친구는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메모를 적다가 졸아버린 거였어요. 다행히도 랜디는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추가적인 도움 없이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재빨리 깨달았죠. 그들은 세 번째 친구를 불렀고 샌디에이고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디멘트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실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디멘트는 아마도 세계에서 수면 현상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즉시 여행 가방을 싸서 랜디를 방문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실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은 랜디의 미각, 청각, 후각을 시험했어요. 3일 후에 그의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랜디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그는 집 주위를 걸어다녔고 감귤류 과일을 발견했죠. 귤과 오렌지의 냄새가 그 불쾌한 느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잤어요. 절대 랜디가 지루해지지 않게 했었죠. 만약 랜디가 잠시라도 눈을 감는다면 잠이 순식간에 랜디를 집어삼키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그들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농구를 했고 다음 날은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밤에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랜디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웠죠. 놀랍게도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 후에도 랜디는 농구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어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했었죠. 또한 그의 연설은 분명하고 논리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무렵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실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랜디는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게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이 실험을 관찰하러 왔어요. 수학 문제 풀이의 도움으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랜디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했고 그 활동을 기록했어요. 결국 실험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면 랜디는 이전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가 잠자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 특별한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에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랜디는 26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마침내 랜디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머리에 전극을 부착했어요. 랜디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잠이 8시간, 10시간 지속되었죠. 랜디는
15시간째 잠을 잘 때 겨우 깨어났다가 그냥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이 힘든 실험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랜디는 전과 같이 공부를 계속했고 농구를 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시간 내내 랜디의 뇌는 계속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의 뇌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랜디가 농구를 할 땐 분석 능력이 떨어졌었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꺼졌었어요. 다시 말해서 뇌의 한 부분이 잠을 잠시 잤다가 일어났다가 뇌의 다른 부분이 낮잠을 자고 했던 거예요. 랜디 1980년 겨울이에요. 우리는 랭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지름길로 가서 빙판의 미끄러운 길로 돌아서요. 어둠 속에서 진은 후륜구동 자동차의 통제를 잃었어요. 차량이 도랑으로 충돌했어요. 비상등, 폭설, 밤, 그리고 심한 서리. 진이 차에서 내려요. 그녀는 가벼운 겨울 코트, 벙어리 장갑,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만을 신고 있어요. 찬 공기는 냉동실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진은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는 그쪽으로 향해요. 진은 높은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단 걸 깨달아요. 길을 잃은 듯해요. 그녀는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발견해요. 꽁꽁 언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진은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아침 목장 주인인 웰리 넬슨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휴가철이에요. 창밖에 겨울 동화가 펼쳐진 것 같아요. 월리는 집을 나서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진 힐리어드를 발견해요. 월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흔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차가워요. 눈은 뜨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다 얼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월리는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이 살아있었어요. 월리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굽혀지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 같아요. 월리는 더 큰 차를 갖고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이 진을 진찰해보지만 진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손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바늘도 꿰뚫을 수 없었어요. 낮은 온도, 유리 같은 눈,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근육 모두 비상 모드의 결과예요. 그녀의 몸은 모든 혈액을 중요한 기관으로 보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와 근육이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난방 패드를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진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동상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얼었던 액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놓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증가된 부피의 액체 때문에 병이 팽창해 있거나 심지어 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거의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얼면 그 입자들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막을 찢어요. 얼음 조각들은 늘어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은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극도의 추운 조건에서 모든 내부 처리를 늦출 수 있어요. 심장은 더 적게 박동하고 폐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진에게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그날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녀는 심한 서리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얼음 입자들이 그녀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몸이 그런 손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사들은 진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따뜻한 피가 얼어붙은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 몸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요.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그녀의 근육과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요. 정오쯤 되자 말하기 시작해요.
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차가 도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넘어져서 네 발로 기어 월리 넬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밤 분명 뇌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가진 못했어요. 진은 문 앞에서 기절했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고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이 곧 퇴원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특별하진 않아요. 응급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러머는 지난 10년 동안 환자들이 심각한 동상에서 살아남은 약 12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유명해